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의 성과를 이뤘던 전자제품 브랜드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LG의 트롬이라는 세탁기죠. 트롬. 트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트롬은 독일어로 드럼이라는 뜻이, 이 트롬 하면 트롬멜, 뒤에다 이 M을 붙여갖고 트롬멜이 드럼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독일어에서 뒤에 EL을 빼고 이제 트롬으로 만든 그런 사례죠. 이 브랜드는 2002년도에 개발된 브랜드인데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특히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LG전자의 부사장으로서 그 독일에 12년 계셨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4년 동안을 그 중국 공장을 만들고 운영하시던 그 부사장님이 이제 새로 그 영업에 부임을 하신 거죠. 그분이 성완석 부사장님이란 분인데, 그때 이제 LG에 대해서 저한테 이 일을, LG들한테는 그 LG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고 아마 합자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합작도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LG드 사장이 저랑 이제 좀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랑 뭐 마케팅 클럽도 같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큰일 났다고, 이 너무 무서운 분이 부사장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4개국어를 한다 이거예요. 영어랑 독일어랑 그 중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상하고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한 분인데, 자기들이 웬만한 거를 그 들고 들어갔다가는 늘 광고 안을 갖고도 깨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글로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상을 하자는데 이분이 너무 많은 그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옳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 수준으로는 이 사람을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에 손 사장이 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돈도 되게 조금 받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LG에 대해서 그 가까운 사장이 해달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리는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도전이 생기고 더 싸움에 그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더 잘하는. 저는 골프 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골프를 한 25년을 쳐서 옛날에 꽤 잘 치던 사람인데, 요새는 이제 국회의원 들어와서 골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치고 이제 있는데, 쉬운 홀은 실수를 많이 하고요. 남들 다 어려워하는 홀에서는 제가 자주 버디를 해요. 잘 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좀 그냥 뭔가 이렇게 더 집중력이 생기고 좀 그런 편인 모양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때 그 성환석 부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발탁이 돼갖고 이제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프리 미팅을 하는데, 그때가 2002년이면 내가 몇 살 때니? 2002년이면 17년 전? 17년 전. 65에서 17을 빼면 48? 아, 김성애 보좌관만 할 때네. 아, 그러네. 딱 그때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여성이 이 전문가로서 일을 할 때 그 넘어야 될 고비가 딱 30입니다. 30을 넘으면 이 여성성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실력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20대 초중반 이렇게 되면 뭐 우리 다닐 때 뭐 미스킴 뭐 커피 한 잔 갖고 와 뭐 이런 거 너무나 당연히 그런 일 당하고 살았죠. 미투라는 거, 아 정말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거 많습니다. 뭐 괜히 또 그 높은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새로 신입사원 들어온 그 여직원들을 양쪽 옆에 앉혀요. 그러면 손버릇 나쁜 사람들은 술 먹고 괜히 어깨에다 손 올리고, 뭐 술버릇 더 나쁜 사람들은 막 다리에다 막 손을 얹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평생 이 일을 할 것인가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그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는 순간에 고비를 넘지 못하면 여성이 40대 50대까지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48살 나이에는 이미 제가 많은 산을 넘었을 때죠. 그 완전히 무슨 뭐 이 달관의 경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전투적이고 그 겁나는 게 없고 그럴 때죠. 그때는 2002년도면 그 제가 남산에 사업도 짓고
정말 부러운 게 없을 때 그럴 때죠. 그래서 좋아,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그 회사에 갔습니다. 갔는데 LG 전자니까 뭐 얼마나 회사가 좋습니까? 아마 그때 어디 논현동 어디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큰 회의실에 한 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LG 전자 분들, 그리고 LG 에드 사람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또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한 30명이 그룹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와야지 제일 위에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가디건 차림으로, 양복도 아니고 이게 사무실에서 입는 그런 가디건 이렇게 입고 오더니 이게 지금 제가 그분하고 친해요. 근데 지금도 건들건들 이렇게 딱 오시더니 딱 앉더니 이렇게 쫙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앉아요. 얘기해보시오. 그게 그분의 첫인상이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가디건을 입고 있건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런 의자에 앉아 있든 그게 뭐 그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뭐 거슬리는 것도 아니고 부사장이셨죠. 제가 이제 쭉 이런저런 우리 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점점 이분이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질문 한번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질문 한번 합시다. 네, 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지금 이 디자인은 뭐야? 명함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명함을 이렇게 딱 본 거예요. 우리 손 대표께서는 드럼 세탁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전부 내가 드럼 세탁기 하자니까 다 반대하는데 우리 손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꿀리는 사람 아니잖아. 거기서도 뭐 꿀릴 거 없죠. 게다가 제가 8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2002년 그때까지 드럼 세탁기를 3개째 바꿔가면서 썼어요. 집을 3번 이사했거든. 이사할 때마다 새 걸로. 그때는 국산 드럼 세탁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샀던 거는 밀레였고 두 번째 건 아에게, 그리고 세 번째도 또 밀레를 샀어요. 제가 드럼 세탁기를 샀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밤에 들어와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또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럼 빨래가 돌아가는 걸 제가 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썼던 이만한 세탁기들은 다용도실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시간이 없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 항상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기가 옆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그래서 옆에 놓고 있으려고 저는 세탁물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그 드럼 세탁기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드럼 세탁기하고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 이렇게 통으로 된 이만한 거 위로 빨래를 집어넣고 걷던 세탁기의 다른 점을 아세요? 제가 강의할 때 꼭 그 얘기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내가 강의할 때 했는데 못 들은 거지. 열심히 안 들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여는 이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뚜껑을 여는 세탁기를 뭐라고 부르게요? 전문 용어가? 와류식 세탁기라고 합니다. 와류. 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드럼 세탁기는 뭐가 돌아가죠? 드럼이 돌아가요. 드럼 세탁기는 처음에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그 안에 약간의 유격이 있는 드럼이 안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드럼이 돌아요. 드럼이 돌면서 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럼이 돌면서 물을 돌리면 뭐가 돌아가죠? 빨래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럼 와류식 세탁기는 뭐지? 봉이 돌아가요. 가운데 봉이 있잖아. 그래서 봉 세탁기라고도 해요. 봉으로 물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돌아가니까 이게 막 꼬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역으로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렇게 도는 거, 이 시간들을 갖고 많이 신상품 나오고 그런 거죠. 와류식 세탁기는 물을 돌리는 겁니다. 드럼 세탁기는 드럼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빨래에 어떤 차이가 날까요? 와류식 세탁기는 그 돌아가는 물이 때를 빼는 거예요. 봉이 돌리는 물이 때를 빼는 거죠. 그런데 이 드럼 세탁기는 뭘로 때를 빼지?
드럼이 돌면서 물을 돌리죠. 그러면서 빨래가 거기에 따라 돌아가죠. 빨래가 돌아가다 무슨 현상이 생겨? 위에서 빨래가 떨어져요. 낙차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래 방망이로 두들긴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드럼 세탁기는 낙차로 때를 빼기 때문에 드럼 세탁기는 일반 세탁기, 봉 세탁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때 빼는 방법이. 그러니까 광고할 때 맨날 그런 얘기 하던 거 생각 안 나요? 빨래가 상한다. 드럼은 상하지 않는다. 봉으로 물을 돌려서 이 빨래가 이쪽을 따라 흘러서 봉에 감겼다가 풀어져서 이쪽으로 또 가고 할 때 이 흐르는 물이, 돌아가는 물이 때를 빼는 거와 이 물이 빨래를 돌려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밑으로. 그쵸? 툭툭툭툭 이렇게 가면 툭 떨어지고 하면서. 그래서 이 드럼 세탁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드럼 세탁기는 빨래의 방법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세탁기가 우리나라 1000만 가구의 99%가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봉세탁기를. 와류식 세탁기를.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LG에드나 영업팀은 전부 반대를 한 거죠. 세탁기가 다 있는데 왜 또 사겠냐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터라는 것은 다 있는데 또 사겠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쵸? 이분이 오셔서 전 세계를 막론하고 드럼 세탁기로 넘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이 봉세탁기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드럼 세탁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3개째 독일제 세탁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드럼 세탁기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드럼 세탁기를 새로 출시를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겁 없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던 분이 이렇게 자리를 봤거든요. 된다고요? 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은 채로.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집 이사를 많이 합니다. 돈을 좀 더 벌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하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하고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이사할 때마다 세탁기나 전자제품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사할 때마다 드럼 세탁기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봐라 이분이 자기 직원들한테 봐라 니들 얘기 똑바로 들어라. 그리고 또요 이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혼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혼수에는 전자제품이 가장 기본이고 혼수 때는 그 전자제품 중에서도 각 장르별로 가장 비싼 거를 사주는 그 엄마들의 마음이 깃들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수에서는 반드시 드럼 세탁기를 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세탁기를 바꾸고 버리고 하는 그 텀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우리는 전자제품을 많이 버려요. 독일 사람들은 고장이 난 거 고쳐 또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사이클이 그 전자제품 굉장히 짧습니다. 전 된다고 봅니다. 했더니 이분이 내가 한국 들어와서 드럼 세탁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놈들 다 반대했는데 내가 이게 된다는 소리를 여기서 처음 듣는다고. 참 난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오늘 보니 우리 손 사장은 믿어도 될 사람 같다. 좋은 이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날 합격점을 받고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LG에드 사장이 끝나고 나가면서 나는 우리 손 사장이 하면 분명히 저분이 마음에 들 줄 알았다.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있었고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해서 제가 이름을 5개를 다시 그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뭐 영업에 무슨 회의가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드럼 세탁기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분이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요. 이게 들어오시는데 다른 사람이 PT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두리번 저를 찾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야. 난 여기서 이제 다음 PT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찾는데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저를 딱 보더니 거기도 또 한 30명이 앉아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찾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저를 주려고 이거 들고 와서 이거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보는데 이 속에 그 샌베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드시다가 제가 이제 PT 하는 거 PT 때문에 오는 걸 아니까 그때 그걸 갖다 주셨죠. 그날 했던 PT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PT에 냈던 후보안은 이렇게 5개였습니다. 근데 사실 개수를 하나만 갖고 와서 하면 상대방이 너무 열심히 안 했다고 이제 의심하실까봐 제가 5개를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99% 트롬으로 미리 생각으로 이렇게 갖고 왔죠. 트롬을 트롬멜에서 여기서 MMEL이 트롬멜이 드럼이란 뜻입니다. 제가 트롬을 들고 와서 드럼이 될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었던 것은 그 부사장님을 제가 뵀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직관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트럼을 분명히 이분이 채택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PT를 할 때 트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누구도 트럼을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저는 LG에서 나오는 이 드럼 세탁기를 사람들이 트럼 세탁기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드럼 세탁기를 LG에서 내면서 이 모든 세탁기의 이름이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 네임을 그냥 트럼 세탁기라고 부르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야말로 그냥 순간 바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트럼 세탁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고도 그날 그냥 결정이 됐습니다. 이 로고 보세요. 이건 이제 스타디한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트롬의 그 O자에 주시를 했고요. 그 O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드럼이 돌아가는, 그래서 물이 따라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로고들을 쭉 만들었죠. 이게 지금 1, 2, 3, 4, 4개의 후보안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그 원이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고요.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우리 손 사장은 어떤 걸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가는 이런 디자인 없이 그냥 정원으로 그 O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번, 2번을 이제 섞어서 하자라고 하고는 이제 마지막 후보안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멀멀한 트롬이 되었죠. 이렇게. 이 글씨도 폰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글씨 크기들은 저희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M자가 너무 커지거든요. 우리가 M을 2개를 써야 되는데 그걸 M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M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가운데 O자를 위아래 높이가 옆에 있는 글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 원래가 위아래가 더 키워야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이걸 광고도 또 굉장히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회사에 이 이름을 로고를 넘겨줄 때 드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할 때 이렇게 넣어달라 그랬어요. 로고를.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그 전략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저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그 원이 있잖아요. 앞에. 그 원과 이 밑에 있는 원이 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롬하고 글씨하고 세탁기가 겹쳐 있죠. 그냥 붙어 있으면서 저 세탁기가 바로 트롬이라는 거를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붙게끔 이렇게 놔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TR이 MM보다 더 작아요, 공간이.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이게 다른 쪽에 가면 이 드럼 세탁기가 트롬 세탁기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맞추면 지금 세탁기가 글씨에 약간 왼쪽으로 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일부러 저렇게 놔달라고 제가 자리를 잡아서 저렇게 드렸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저 트롬의 그 광고에는 항상 저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서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뭐
저 드럼 세탁기가 안 팔릴 거라고 모두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세탁기가 아니다라고 조사 결과 항상 나왔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디시워셔래요. 근데 여러분들 디시워셔 있는 집들 많이 있지만 디시워셔 일주일에 한 번 씁니까? 거의 설거지 이게 말리는 통으로 쓰죠. 디시워셔는 모두가 다 내가 설거지해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은 정말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사서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득 넣어야지만 움직이고 세제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냥 작은 설거지는 그냥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뭐 과시욕이라든지 있으면 편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 세탁기 같이 절실하진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디시워셔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라 가장 갖고 싶은 전자제품 하면 항상 압도적인 1위가 디시워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영업이라든지 이제 마케팅에서도 그 우리 부사장님이 계속 나는 드럼 세탁기를 만들어서 국내 기반을 갖고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디시워셔를 차라리 하시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건 디시워셔를 했는데 이분이 꺼져! 이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사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그 삼성에 계속 뒤졌거든요. LG가. 옛날에 그 삼성을 이겼을 때 이제 사장님이 한 분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계실 때만 이기다가 그 다음에 어느 것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TV고 뭐고 뭐 냉장고고. 그런데 이 드럼 세탁기를 트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압도를 해서 이 삼성이 기겁을 하면서 이제 다 자기네들 이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달에 5천억씩 팔렸습니다. 이 제품이. 그렇게 히트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삼성하고 반반씩 나눠 갖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삼성에는 이 세탁기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삼성이라고 써 있어요. LG는 트롬이라고 써 있고요. 근데 삼성이 원래 처음부터 삼성이라고 썼겠습니까?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트롬이 나오고 나서 대박이 나고 나니 삼성에서 바로 브랜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딩을 제가 보고 저는 사실 뒤에서 많이 비웃었는데 브랜딩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교수들이 다 붙었어요. 뭘로 할 것이냐. 우리 이 트롬은 마케팅부터가 시키는 거 안 했잖아요. 그 사장님이. 조사 결과 나오는 걸 안 했잖아요. 근데 마케터가 다 붙어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을 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제안을 듣고 삼성이 혹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삼성이 이 백색 가전에서 지고 있는 장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응? TV는 아니야. 삼성의 TV는 전통적으로 항상 이기고 있었어요. 지고 있는 게 에어컨을 지고 있었고요. 알아? 에어컨은 피센이 원래부터 잡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리고 이 드럼 세탁기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가 지펠이라고 나왔었는데 김치 냉장고가 밀리고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는 딤체에 어림없죠. 다음에 딤치도 한번 할까요? 딤체는 제가 이름은 안 했고요. 로고를 만들고 이제 아이콘을 만드는 일을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는 좀 짧아서 다른 거 섞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딤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김치 냉장고가. 그건 LG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드럼 세탁기가 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에어컨이 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케팅 교수가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삼성이 지고 있는 게 김치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와 에어컨이다. 요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로 내자. 얼마나 유혹적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 여름에는 에어컨 광고를 하고 가을에는 김치 냉장고를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드럼 세탁기를 하자. 그러니까는 그 삼성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 되잖아요. 세 개를 묶어서 한 브랜드로 만들면 이것이 뜰 거다. 그쵸? 그래서 나온 브랜드가 뭐게? 하우젠이에요. 하우젠.
그런데 여러분들 에어컨에 하우젠이 있었던 시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에어컨에는 뭐라고 써있게요? 삼성. 그리고 그때 드럼 세탁기에 하우젠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그리고 김치냉장고 더군다나 삼성. 실패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보고 너무 웃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에어컨에 하우젠을 붙인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하우젠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름이.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이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누구의 것이냐?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다. 만드는 사람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는데 기술이 있다는 것은 그 노하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드는 이름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인가. 그 브랜드 만드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잖아요.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꽃이 되어 내게로 왔다라는 거죠. 브랜드는 불러주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롬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저것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그 상황석 부사장님도 알았고 저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우젠을 냈을 때 그 낸 마케팅 교수들은 하우젠이 아마 전문 업체가 어디 하나 붙었던 것 같아요. 하우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은 소비자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특히나 에어컨에다가 하우젠을 붙였을 때 피스에는 시원하잖아요. 이름이. 로고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하우젠이라는 브랜드는 안타깝게 쓰러져 갔고요. 트롬은 지금도 당당하게 전 세계에 다 트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LG와 병행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저는 뭐 그 이후엔 제가 국회로 떠난 다음부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차미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1년 만에 1조 2천억을 팔았다고 하지만은 제가 정확한 그 액수는 모르지만 트롬은 훨씬 더 많이 팔았던 그런 초년도에도 더 많이 팔았을 것이고 지금도 뭐 이 트롬 하나만으로도 꽤 많이 팔고 있고 이제는 삼성하고 함께 반반씩 나눠 먹는 거죠.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트롬은. 그리고 저를 선택을 해주셨던 이 성환석 사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사장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셨어요. 저는 그분이 사장이 되셨다면 오늘날의 LG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또 잘나고 너무 튀면은 또 오래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이 또 대기업의 생리 아닙니까? 이분이 그만두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LGD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성환석 사장님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지금은 꽤 친하게 지내요. 제가 국회 오고 나서 후원금도 잘 보내주시고 또 저 때문에 요즘엔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한번 밥 좀 먹자 한번 하시는데 한번 못 뵀는데 지금은 참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분의 직관과 이분의 창의력 그리고 결단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회에서 만났던 최고의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환석 사장님 나중에 한번 연락드릴게 밥 사주세요. 여러분들 트럼의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 전자제품에서는 다시 잊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례입니다. 즐겁게 오늘도 들으셨습니까? 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오래간만에 하면 재밌는데 또 자주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트럼은 그야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트럼 보시면 또 제 생각 해주실 거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